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지금은 오후 1시 40분 정도 되었어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저번 한 주도 잘 보냈습니다. 저는 어제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다이어트라고 해야 될까요? 건강한 생활을 해보자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저는 무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가 하면 우선 저는 빵을 너무 좋아해요. 특히 아침에는 밥보다는 빵을 먹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기로, 건강한 생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밀가루를 최대한 덜 먹고 좀 건강한 탄수화물을 먹기로 했습니다. 건강한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통밀, 귀리, 오트밀 할 때 그 귀리 아니면 적어도 그냥 밥을 주로 먹자 하고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편식을 좀 해서 부끄럽지만 편식을 좀 해서 야채랑 과일도 자주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해서 잘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 운동을 하는 양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운동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최대한 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5번 정도는 하루에 1시간이라도 꼭 운동을 하자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 힘들잖아요. 저도 셀 수 없이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또 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최대한 운동을 하는 습관을 길러보자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K-팝 아이돌처럼 날씬해지고 싶기 때문에 열심히 꾸준히 운동을 하는 습관을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다이어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저번 주에 저희 어머니와 서울에 있는 대학로라는 곳에 같이 놀러 갔어요. 이 대학로는 서울의 종로라는 곳에 있는 좀 번화한 사람이 많은 거리인데요. 이 근처에 대학교가 많이 있어서 대학로라는 이름이 붙여진 곳입니다. 서울의 홍대는 다들 들어보셨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홍대는 서울에서 젊음의 거리라고 불릴 정도로 젊은 청춘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20대들이 많이 가는 술집이나 클럽도 많고 아니면 버스킹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로도 유명한 곳이죠. 근데 이 종로에 있는 대학로도 홍대 못지않게 젊음을 느낄 수 있는 거리입니다. 홍대가 술집처럼 유흥, 그러니까 술 마시고 노는 문화로 유명하다면 대학로는 연극이나 공연, 극장, 이런 예술적인 시설, 예술적인 장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공연을 보러 가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아마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이런 공연을 보러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뮤지컬 같은 거 있잖아요. 뮤지컬은 제가 본 적은 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와 진짜 너무 재밌다, 엄청난 걸 봤다,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든 적은 아직 없었어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갑자기 이런 연기 스토리를 보다가 이렇게 갑자기 노래를 하잖아요. 그런 장면이 좀 뜬금없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 뭐지? 갑자기 노래를 한다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집중을 하기가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제가 20살이 넘고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여름만 되면 저희 어머니와 1년에 한 번씩은 꼭 연극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연례 행사처럼
매년 꼭 해야 되는 행사처럼 어느샌가부터 매년 여름이면 연극을 한 번씩은 보고 있어요. 저번 주가 이렇게 연례 행사처럼 연극을 본 날이었는데요. 이번에 본 연극이 진짜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들께서 연극을 좋아하실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꼭 한 번쯤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팟캐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우선은 연극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우리 연극 보러 가자 라고 말할 때 연극은 소극장에서 하는 연극을 말해요. 소극장은 공연을 볼 수 있는 작은 극장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한 연극을 보는 사람들이 10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극장도 많이 넓지가 않아가지고 관객들이 앉는 자리랑 무대도 굉장히 가까워요. 거의 바로 앞에서 배우가 연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연극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뮤지컬이나 콘서트 같은 거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넓은 곳에서 보는 거고 가까이서 보려고 하면은 티켓이 엄청 비싸잖아요. 막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넘어가니까 저는 좀 저렴한 자리를 예매했다가 너무 멀어서 망원경을 빌려가지고 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연을 보는 거 자체가 힘들어서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연극은 보통 영화 티켓이랑 가격이 비슷하거든요. 좀 싸게 사면 뭐 할인 같은 거를 해서 좀 싸게 사면 12,000원 정도면 볼 수 있고 좀 더 비싸면 뭐 2만 원, 엄청 비싸면 3만 원 정도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티켓 가격은 훨씬 싸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앉든 배우 표정들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이 배우들은 연극을 할 때 마이크도 사용하지 않아서 이 배우들의 생 목소리, 있는 그대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도 전 재밌더라고요. 얼마나 자세히 볼 수 있냐면 진짜 배우들이 땀을 흘리는 모습까지 볼 수 있어요. 눈물이 이렇게 떨어져서 턱에서 턱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전부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물론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화면에서 다 볼 수 있지만 눈 앞에서 보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다르단 말이죠. 배우들의 열연, 정말 열심히 정열적으로 연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감정이 2배로 전해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연극마다 다르지만 중간중간 배우분들이랑 대화를 할 수도 있어요. 뭐 질문을 한다거나 대답을 한다거나. 근데 배우라는 사람들은 보통 뭔가 동경하게 된단 말이죠. 근처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직업이고 또 굉장히 멋있고 예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대화를 하고 그러는 모든 과정이 다 새로워서 재밌는 것 같아요. 뮤지컬에도 캐츠라던가 오페라의 유령처럼 유명한 작품들이 있잖아요. 한국의 소극장 연극에도 좀 유명한 작품들이 있는데요. 뭐 3대 연극, 이렇게 가장 유명한 연극, 이 정도로 대표적인 연극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신에 10년 이상 오랫동안 계속 해왔던 연극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연극을 보러 가신다면 이렇게 오래된 연극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연극을 언제 처음 봤냐면 20살 때 처음 봤어요. 아마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훨씬 더 일찍 이런 대학로 연극을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경기도라는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20살에 대학을 가고 이 20살이면 한창 유명한 곳에 놀러 가고 그럴 때잖아요. 그래서 20살 때 친구가 연극 보러 가자 해서 처음으로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봤던 연극 이름이 수상한 흥신소라는 연극이었어요. 이 연극도 2010년부터 쭉 해온 연극이라서 좀 유명한 연극인 것 같은데요.
처음에 보러 갔을 때 딱 극장에 들어갔는데 무대랑 제가 앉은 자리랑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떨렸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배우들을 가까이서 본다는 게 처음이라서 좀 뭔가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INFP, 굉장히 내향적이기 때문에 뭔가 눈앞에서 연기를 한다? 이게 좀 오글거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배우 눈을 못 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딱 그 출연하는 배우 한 분이 나와서 이것저것 안내사항을 말해주더라고요. 안내사항, 그 영화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핸드폰은 꺼주시고, 옆 사람이랑 이야기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주시다가, 마지막에, 자, 그럼 이제부터 연극을 시작할 건데, 연극을 보실 때는 마음을 활짝 열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이게 한국인들의 특성인지 어떤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뭐랄까, 많은 한국인들이 이렇게 좀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소리를 내서 크게 웃는다거나, 울어버린다거나 하는 그런 거를 좀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배우분들도 시작하기 전에 관객들에게 자, 이제부터 마음을 활짝 열고 웃고 싶을 때는 웃고 울고 싶을 때는 울고 그렇게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조금은 긴장했던 마음을 풀고 연극을 봤던 것 같아요. 그때 봤던 연극을 저는 그 해 여름에 2번을 또 봤어요. 그러니까 총 3번 봤어요. 이 연극이라는 장르를 처음 보고 이게 마냥 재밌다라기보다는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한 것 같아서 다른 친구를 데려가서 한 번 더 보고 또 저희 어머니를 데려가서 한 번 보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연극을 보고 나면은 늘 하는 얘기인데요. 연극을 딱 보고 나면은 어떤 기분이 가장 먼저 드냐면요. 와, 진짜 저 사람들 열심히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요. 이 배우들이 무대에서 소리를 막 지르다가 웃다가 울다가 춤도 추다가 노래도 하다가 코미디도 하다가 그리고 그렇게 외운 대사들을 막 열심히 얘기하잖아요. 그걸 보면은 와, 진짜 열심히 한다. 진짜 열심히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열정이 완전히 다 느껴져요. 그런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 뭔가 나까지 힘이 나고 나도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나요? 저 사람들은 매일매일 저런 공연을 저렇게나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구나. 와, 진짜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일부터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물론 네, 이틀, 3일 지나면 점점 그런 생각은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 순간만은 엄청난 파워와 열정을 얻고 가는 것 같아서 그게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연극은 단순히 재밌는 공연을 봤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시원하게 웃거나 울어보기도 하고 또 그 배우들의 열정까지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름은 정말 덥긴 하지만 그래도 정열, 열정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저희 어머니는 매년 이런 에너지를 더 얻기 위해서 여름마다 연극을 한 번씩 보러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많은 한국 배우들이 이런 소극장 연극 배우 출신입니다. 영화 기생충의 주인공이었던 송강호 배우님도 연극 배우 출신이었다고 하고 너무 많아서 이름을 다 얘기할 순 없지만 정말 많은 배우들이 이런 연극 무대에서 열심히 연기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배우들의 연기를 자세히 그리고 또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대학로 연극을 꼭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하지만 한 가지 아셔야 하는 게 연극은 100% 한국어예요. 자막도 없고.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대학로에서 연극을 보는 그 날을 목표로 한국어를 좀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한 번쯤은 도전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고요. 100%까지는 이해 못하더라도 대충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배우들의 이 열정은 아마 다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쯤은 대학로의 연극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극은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표를 사면은 조금 비싸요. 그래서 보통 어플이나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는데, 한국을 여행하시는 분들께는 이게 좀 어려우실 수가 있으니까, 한국의 대표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대학로 연극 예매라고 검색을 하면 예매를 할 수 있는 곳들을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포스터나 제목을 보고 재밌어 보이는 연극으로 골라서 예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던 연극 중에서 재밌었던 연극을 좀 소개해드리자면 이건 광고는 아니고 제가 정말 순수하게 재밌었던 연극들인데 제가 3번이나 봤던 수상한 흥신소 그리고 드라마로도 나왔던 연극인데 운빨 로맨스 그리고 이번에 봤던 연극도 진짜 재밌었습니다. 이번에 봤던 연극은 쉬어 매드니스라는 연극이 재밌었습니다. 근데 연극은 항상 배우들이 바뀌기 때문에 배우들마다 더 재밌을 수도 있고요. 좀 덜 재밌을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극을 보시고 나면은 그 대학로에 있는 마로니에 공원도 정말 예쁘고요. 카페나 맛집도 많고 아니면 조금 버스를 타고 가시면 가까운 곳에 광장시장이라는 전통시장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가보시면 하루를 재밌고 알차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대학로에 있는 배우분들께서 매일매일 열심히 공연을 하고 계시니까 대학로의 연극도 언젠가 한번 꼭 봐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연극을 어떻게 보실지 좀 궁금한데 연극을 보게 되시면 저에게도 댓글이나 메시지로 연극이 재밌었는지 어려웠는지 꼭 많이 알려주세요. 여러분들께서 듣고 싶은 다른 팟캐스트 주제가 있다면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언제든지 알려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